네,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뚜렷하게 하고 그 나머지를 아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사진 후보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진을 촬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진 속에 나오게 하고 싶지 않은 피사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부분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사진 후보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서 사진 후보정 어플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스냅시드라는 어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냅시드라고 옆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스냅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 화면을 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흐릿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일정 부분만을 선명하게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 부분을 흐릿하게 하는 사진 후보정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은 피할 수 없이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 외에도 다른 피사체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때에는 바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이 후보정 작업 방법을 통해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주요 피사체를 선명하게 하고 그 나머지를 흐릿하게 해서 나의 사진을 만들어가는, 나의 사진을 후보정 작업으로서 완성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스냅시드라는 사진 후보정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앞전 강의에서 여러분께 그 설치 방법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스냅시드라는 앞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이러한 스냅시드라는 앱을 깔면 됩니다. 물론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사진 후보정을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어떤 작업 앱입니다. 이 작업 도구를 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시드 어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스냅시드입니다. 즉 나무 잎사귀처럼 어플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작업에 쓸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갤러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 갤러리의 항목을 한번 다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항목으로 들어가서 앨범에 보시면은 카메라도 있고 아래쪽에 스냅시드도 있고 여러 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앨범이 아니고 촬영한 날짜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촬영한 사진, 그리고 또 올리면은 바로 또 사진에서 어제 이렇게 돼 있죠. 어제 촬영한 사진, 어제 만들어진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사진의 폴더별로 열기 위해서는 앨범을 선택하시면 편합니다. 아래쪽에 앨범이 있으시죠? 이 앨범을 터치하면 앨범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폴더를 바로 볼 수 있어서 그 중에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사진 하나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앨범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앨범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자, 보면은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 이런 카메라 항목으로 되어 있고, 또 스냅시드로 작업한 사진들은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올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크린샷, 여러 가지 저는 많은 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진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냅시드에서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시드를 터치해서 열면 되겠죠? 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스냅시드에 저장된 사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까요? 감귤을 까서 이렇게 찍은 사진 하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사진 하나를 가져와 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사진이 촬영된 사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귤 모습이 있죠. 귤 모습이 이렇게 있고 귤 껍질의 모습이 뒤쪽에 이렇게 또 나타나 있죠. 그 나머지는 파란색 바탕에 나머지는 이런 부분이 파란색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파란색 바탕으로. 근데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귤 안쪽에 귤 속살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를 좀 흐릿하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만을 할 거냐면은 이 부분만을 선명하게 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해서 귤의 속살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전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 작업도구 이곳을 클릭하면 이 작업도구를 클릭하면은 이곳에 숨겨진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이 도구들 중에서 내가 작업할 사진의 도구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작업도구들이 이렇게 숨겨진 작업도구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또 올리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작업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작업할 도구는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아웃포커스라는 이 작업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작업도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진 위에 두 개의 원이 생기고 가운데 파란 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가운데 파란 점이 생겼고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생겨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생겨 있습니다. 원이 생겨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지금 흐림 강도라고 이렇게 표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흐림 강도. 흐림의 정도가 플러스 30으로 원 바깥에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파란 원을 중심입니다. 이것이 작업할 수 있는 중심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의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원쪽에 손을 대고 이렇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다시 터치하면 이런 부분에서 옆으로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또 좁힐 수도 있고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오므리고 펴면은 그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면은 흐림 정도가 아주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쭉 화면에 손을 터치한 상태로 밀어주면은 흐림 강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또는 터치펜을 댄 상태로서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쭉 밀어주면 위쪽에 뭐가 나타납니까? 자, 이 위쪽에 이런 표시가 있죠? 흐림의 정도가 지금 플러스 100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것이 흐림의 정도가 100%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100%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은 두 번째 있는 원, 그러니까 흐림의 정도를 가운데 있는 요 상태만을 흐리게 하고 나머지를 전체를 더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작업 도구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작업 도구가 있습니다.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파랗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흐림 강도 플러스 100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주변을 흐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있고 세 번째는 비네트의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환의 방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됩니다. 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아래쪽에 있는 이곳을 클릭을 하면은, 터치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업할 수 있는 항목이 전환으로 되어 있어요. 전환. 이 전환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 옆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 창이 없어집니다. 가운데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서 바깥 큰 원의 바깥쪽에서 안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밀어주면은 이것을 이렇게 쭉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당겨주면은 첫 번째 원하고 겹쳐져 버립니다. 첫 번째 원하고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죠.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진의 흐림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 원을 제외한, 여기서 있는 이 원을 제외한 부분은 아주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전환이라는 작업 도구가 바깥의 흐림 정도를 넓히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손가락을 원의 바깥쪽에 댄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손가락을 댄 상태로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쭉 움직이니까 두 번째 원이 커집니다. 두 번째 원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첫째 원하고 이 첫째 원하고 두 번째 원하고의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 그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흐림 정도가 좀 약해졌어요. 보다 더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것이 가운데 전환이라는 그 작업 도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 더 바깥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움직여 볼까요? 더 나가보시죠. 더 나가면은 귤의 껍질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귤의 껍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귤의 껍질인 이런 부분들, 요 바깥선, 이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뚜렷 선명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를 더 흐릿하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쪽에서 이렇게 안으로 움직여줍니다. 안으로 쭉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안으로 움직여주면 원을 향해서 가운데 점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가운데 원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에서부터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 이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귤의 속살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내가 촬영한 사진 자체를 이러한 작업 도구를 통해서 주요 부분을 뚜렷하게 하고 나머지를 흐릿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중심점이에요. 이 중심점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어디로 요리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심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선명하게 보였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흐려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도 더 흐려져 버렸죠. 흐림의 정도인 아웃포커스의 중심점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운데 이 파란 점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위로 올라가죠. 이걸 따라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이 원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선명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흐릿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이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흐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다른 부분이 촬영 장면에 들어갔더라도 이런 후보정 작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선명하게 하고 나머지를 흐릿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진의 후보정의 매력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됐다 그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체크 표시를 엔터 표시를 작업 완료 표시를 작업 표시를 터치해 줘야 합니다. 이곳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란 작업이 이제 완성된 거, 이란 사진이 완성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만큼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흐릿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업 도구가 세 가지 중에서 비네트 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의 주변 부분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네트입니다. 비네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바깥쪽에 있는 부분, 바깥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어두워지고 좌측으로 손가락을 밀면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작업 도구가 비네트 강도 쪽에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네트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로, 터치된 상태로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주변이 어두워지고 반대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여주면은 주변이 밝아집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쭉 강도가 이렇게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파란 선이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100가지를 간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 주변의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검어졌어요. 어두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깥 부분이 밝아집니다. 밝아졌죠?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표시된 이 부분이 뭐라 했습니까? 비네트 강도가 제로다, 0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비네트 강도 하나도 없다. 어두워지지 않았다. 밝아진 것입니다. 밝게 나타나. 이런 사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가운데에 있는 귤 속살을 더 선명하게 하고 주변을 어둡게 해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더 뚜렷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바로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우측으로 쭉 이렇게 100가지 움직여주면은 주변이 완전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촬영한 사진을 내 마음에 맞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명하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흐릿하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또 밝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더욱더 부각되게 나타낼 수 있게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상 또는 다른 사람이 얼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흐릿하게 할 수 있는 작업 도구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용도변경TV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특히 스마트폰 사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기 쉽게, 유익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